확률 변수라는 내용 같이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확률과 변수 두 개의 단어가 묶여졌어요. 뭔가 변수인데 확률적인 성격을 띠나? 맞아요. 우선 근데 정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를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서 감을 잡으시고 정의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무엇이냐면 예를 통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동전 한 개를 2번. 사람 참 이런 거 우리 계속 얘기했죠. 동전 던지고 주사위 던진 시행. 참 요런 비슷한 시행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동전 한 개를요. 동전 한 개예요. 2번 던지는 시행할 거예요. 동전 한 개를 2번 던지는 시행하게 되면 첫 번째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 나오고요. 두 번째 던졌을 때도 앞면 또는 뒷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의 시행은 각각 독립시행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뭔가의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결과, 즉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거 얘기할 거예요. 그럼 표본 공간은 뭐뭐 나와요? 앞면 나오고 앞면 뒷면 나오고 뒷면 앞면 나오고 뒷면 나와요. 얘네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행에서 앞면인 거, 두 번째 시행에서 뒷면인 거, 첫 번째 시행에서 뒷면인 거, 그 다음 시행에서 앞면인 거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총 다른 4개 원소를 갖는 게 표본 공간, 즉 이 시행의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는 무엇이냐면요. 이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 게 확률 변수예요.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죠? 다 얘기 안 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 거냐면요. 앞면 나온 횟수.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앞면 나온 횟수가 몇이죠? 얘는 2번. 앞면 2번 나왔네. 얘는 앞면 1번 나왔네. 얘도 앞면 1번 나왔네. 얘는 앞면이 0번 나왔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이러한 횟수라고 하는 숫자로 대응시키는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숫자 2로, 얘는 숫자 1로, 얘는 숫자 0으로 대응이 되는 걸로 우리가 대응 관계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본 공간의 각각의 숫자 아닌 뭔가의 원소들도 숫자 아닌 뭔가의 모든 원소들을 실수로 대응시킨 이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앞면에 나온 횟수, 뭔가 함수라고 했는데 한글 이름이야 게다가, 한글 싫어하시나요? 한글 이름이야 게다가 길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앞면 나온 횟수라는 것을 x라는 기호로 바꿀 거예요. 이게 함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수는 이런 식으로 f, 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지만 이런 게 아니라 확률 변수에서는 라지 x라는 함수로 우리가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률 변수는 무엇이다? 어떤 시행했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의 각각의 원소를 표본 공간의 원소를 실수로 대응시켜주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하겠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런 확률 변수 x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요. 잘 보세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 2번, 앞면에 나오는 횟수 1번, 앞면 나오는 횟수 0번 이렇게 대응시켰더니 x가 취하는 값은 2, 1, 0 지금 3가지인데 x가 2라는 값을 취할 확률을 거꾸로 가서 생각할 수 있더라. 그죠? 왜? 시행의 결과에서 출발한 함수였기 때문에. x가 2라는 값을 취할 확률 얼마예요? 전체 4가지 중에 한 가지, 4분의 1이죠. 다시 확률 변수 x가 2라는 값을 취할 확률 4분의 1.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1이라는 값을 취할 확률은 요거 2가지, 4분의 2. 확률 변수 x가 0이라는 값을 취할 확률은 얼마? 4분의 1. 한 가지. 즉 이건 특징입니다. x가 2 또는 1 또는 0이라는 여러 개의 값을 취하는 변수였는데 확률이 대응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이건 특징이라고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정의는 표본 공간을 실수로 대응시킨 함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표본 공간에서 대응했기 때문에 확률이 대응된다라는 걸 특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시행의 결과로 나온 표본 공간의 각각의 원소를 실수로 대응시킨 함수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확률도 대응되더라. 이게 바로 확률 변수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확률 변수를 정의했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확률 변수가 있지만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그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확률 변수의 종류는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요. 이산 확률 변수.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질의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산 가족이라는 말 쓰잖아요. 흩어져 있는 가족, 이산 가족. 그것처럼 이 이산이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확률 변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앞면이 나온 횟수가 2, 1, 0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 값. 우리 책에서 뭐라고 정했냐면요. 셀 수 있는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근데 셀 수 있다라는 건 2 하나, 1 하나, 0 하나, 하나, 둘, 셋, 3개 셀 수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있어야 우리가 셀 수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아까 한 것처럼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온 횟수. 동전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앞면 나온 횟수, 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주사위 눈 1, 2, 3, 4, 5, 6 6개 셀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는 뭐겠어요? 연속이라는 말 생각하면 되잖아요.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값을 취하는 거예요. 즉 어떤 구간에 있는 이 구간은 미적을 안 배웠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다 취하는 그런 변수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밖에 구간으로부터 또는 범위로밖에 표현 못하는 확률 변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의 키, 몸무게, 이거 너무 신상해. 또는 뭐 시간.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선생님 몸무게 48kg잖아요. 눈을 못 보겠어요 지금? 죄송해요. 48kg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48kg인데 말할 때마다 자꾸 얼굴이 빨개. 48kg인데 4번 얘기했어요. 48kg인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가정에서가 거짓말이 아니라 선생님 진짜 몸무게가 48이라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올라가는 순간 몸무게는 48로 그 눈금에서 보이지만 미친 듯이 그 초침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실 나의 몸무게는 48.2보다 작거나 같고 더 좋네. 47.84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어딘가의 값이란 말이에요. 여길 계속 움직이고 있는. 또는 나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선생님 키 170이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170이거든요. 170인데 사실 선생님 키는 170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또 숨을 쉬면서 올라갔다가 후 하면서 내려가고 이 키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키를 만약에 x,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걔는 170부터 170.2 사이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어딘가의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정확한 거죠. 그리고 시간은 또 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우리 화면 속에 있는 영철이, 그래, 영철이랑 선생님이 오늘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11시인데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12시에 EBS 정문 앞에서 보자 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약속 지키려고 신의 힘을 빌려서 12시 짰냐 이렇게 나타날 순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그 12시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순간 바로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2시에 만나자라고 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12시, 그러니까 11시 59분부터 12시 1분 사이에 만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처럼 그 순간 12시에 딱 나타났다가 딱 사라질 순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떠한 변수는 그 특징이 어쩔 수 없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왜 이거 셀 수 없지? 왜 이거 셀 수 없지? 셀 수 없잖아요. 170.01, 170.001, 170.00001 셀 수 없습니다.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들을. 그래서 셀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지하시면 되냐면 범위에 있는 모든 값,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거는 이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산 확률 변수이고 그 값들은 우리가 몇 가지로 눈에 보이게끔 셀 수 있는 그런 값이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얘기했고요. 지금 보이는 이 확률 변수 x는 2, 1, 0 세 개의 값을 취하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겠네요. 맞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률 변수에서 같이 따라 나오는 개념인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 얘기해 볼게요. 확률 분포는 무엇이냐면 확률이 분포된 정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자, 확률이 어떻게 분포됐는지를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어진 확률 변수 x랑 그 확률 변수 x의 확률이 대응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확률 변수 x가 동전 한 개를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앞면인 횟수라고 했을 때 2도 있었고 1도 있었고 0도 있었잖아요. 근데 2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었고 앞면이 나온 횟수가 1개일 확률은 4분의 2였고 앞면이 나온 횟수가 0일 확률은 4분의 1이었어요. 이렇게 변수랑 확률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변수 x와 그 대응하는 확률의 그 대응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아, 이 변수에 이런 확률 대응되구나. 이런 변수에 이런 확률 대응되는구나. 이 대응 관계를 우리는 확률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산 확률 분포인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엔 2가지를 얘기했지만 모든 교과서에서 대부분 2가지만 얘기하지만 결국 뒤에 가서 3가지 다 언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교재에 없는 거 여러분들 보충해서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는 확률 분포표입니다. 이미 우리가 비스무리하게 봤어요. 바로 밑에 있는 표 같은 형태가 되겠죠. 확률이 분포된 형태를 나타내는 표이다라는 얘기고요.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값에 대응하는 확률을 우리가 여기다 적는 거예요. 이때 이 확률은 우리가 P라고 적고요. 대문자 P. 그리고 이때 이 밑에 있는 기호는 무엇이냐면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요. 확률 변수 x가 2일 때의 확률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미지수 스몰 x라고 둔다면 여기 대응하는 확률을 우리가 px는 스몰 x라고 써요. 여기 스몰 x에 대응하는 확률이 무엇이다 라는 그 확률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여기 확률 적는 칸이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는 x가 취하는 모든 값을 다 적어야 되고 그에 대응하는 확률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게 확률 분포표인데 여기 하나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모든 값을 다 적었다면 여기는 이 변수가 아니라 확률의 합을 적을 건데 확률의 합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네들 합한 건 다 합했더니 1 더하기 2 더하기 1 4네. 즉 확률의 합은 1이 됩니다. 이처럼 확률 분포표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다 적고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표현함으로써 확률 분포를 알 수 있는 표고요. 여기는 합이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값이 뭐야? 이거 모르겠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얘네들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1에서 얘네들 더한 4분의 3 빼게 되면 그렇지.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되셨어요? 자, 확률 분포표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함수냐면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처럼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값을 취할 확률을 표현해주는 그 대응 관계를 이렇게 함수로
라지 P라는 함수로 대응 관계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나타내겠어요? x가 2일 때 확률 4분의 1, 그리고 x가 1일 때 확률은 4분의 2, 그리고 요거는 x가 0일 때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바로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이렇게 모든 경우를 낱낱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함수기 때문에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요 똑같은 경우를 조금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뭔가 미지수 스몰 x일 때의 확률은 4분의 2-x-1의 제곱이라고 만약에 쓴다면 보세요. 여기다가 2 대입하면 2 빼기 1이 돼서 4분의 1이죠.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 빼기 0이 돼서 4분의 2죠. 그 다음 여기다가 0 대입하면 2 빼기 1이 돼서 4분의 1이죠. 즉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함수니까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낱낱이 다 모든 값에 대해서 전개하셔도 돼요. 대신 이렇게 함수로 표현하는 경우는 x값이 0, 1, 2다. 이런 걸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전개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찾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방법은 요거예요. 그래프. 당연히 연상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확률을 함수로 정의했는데 확률을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정의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여기 x축이라고 두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 1, 2인데 0, 1, 2인데 0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예요? 4분의 1.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2배인 4분의 2.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똑같은 4분의 1.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선분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 3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총 3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관련된 확률 분포랑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유형이 너무 뻔해요. 이 3가지만 여러분들이 정의만 알고 있어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연속 확률 변수를 얘기해요. 즉,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인데 거기다가 어떤 성질을 갖는 확률 변수냐면 이 확률 변수 x가요. 확률 변수 x가 어떠한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갖는 경우를 얘기해요. 즉 x가 어떤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실수값을 다 갖게 되면 즉 이 범위에 있는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a부터 b까지에 있는 모든 값을 연속적으로 가지면 그때 그 확률 변수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속적인 모든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키, 선생님 키, 선생님 몸무게, 선생님의 키랑 몸무게만이 아니라 그냥 키, 몸무게, 또 무엇?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은 그 범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 선생님 했었잖아요. 선생님 몸무게가 48이잖아요. 48이라고 가정하고 48이라면 사실 48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건 거짓말이에요. 선생님 몸무게가 48이 아니어서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도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48이라고 찍히지만 그거는 어림잡은 값이에요. 즉 오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진정한 몸뚱아리를 거기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건 어림잡아서 내 몸무게가 48.0에서 48.1이겠지 라고 하는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무게 같은 경우는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연속적으로. 게다가 마찬가지로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아침이거든요. 주말 아침인데 배고파요. 12시에 우리 다 같이 현관 앞에서 만나서
점심 먹으러 가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12시에 이제 짠! 하고 나타났다가 없어질 수는 없죠. 우리가 신도 아니고 타임머신 쓰는 것도 아니고 12시에 만나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어요. 처음부터. 12시에 만나자 하면 12시에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 12시에 만나자라고 할 때 그 12시는 12시 00분부터 한 12시 01분, 정확하게 12시라고 해도 이 사이에 있는 모든 X값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내가 12시에 거기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나타나서 12시부터 12시 1분 사이 어딘가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12시에 딱 만나자고 하면 거기서 번개처럼 탁 났다가 번개처럼 탁 사라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 몸무게, 키, 온도, 연속적인 값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 지난 시간에 총정리했듯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죠. 그 연속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확률 밀도 함수. 즉 확률을 뭔가 밀도 있게 촘촘하게 나타낸 함수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거냐면요. 선생님의 키라고 해볼까요? 선생님의 키는 아쉽게도 170을 넘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컴플렉스인데요. 선생님이 40cm로 태어났어요. 근데 열심히 먹고 자고 해서 170.3까지 컸거든요. 170.3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이 전체적인 이제까지 살아온 몇 년간의 일대기를 쭉 생각을 해서 여기에 2kg 살았던 순간들을 선생님이 나타내고 보면 신생아로 응애응애 하며 태어났을 때는 정말 한순간일 거고요. 열심히 먹고 자라서 결국에는 170인 순간으로 산 경우가 선생님이 이때부터 170이었으니까요. 이제까지 무지장 많아요. 그럼 그 말은 내가 170이었을 때가 엄청 있을 거고 169, 170.3 여기에 집중된 나의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170, 이 값을 169라고 하면 169부터 170.3까지 이 사이에 내가 살아 있었던 순간들에 대한 경우를 다 내가 그 시기에 속했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2kg 살았을 확률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넓이처럼 확률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연속적으로 그려진 이 함수, 사실 연속적인 필요는 없는데 이런 뭔가의 곡선 또는 직선들을 연결해서 그린 이 함수 fx를 가지고 우리가 넓이로서 확률을 정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무 함수나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함수인 경우에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우리가 부를 거냐면 첫 번째, 내가 변수 x라는 확률 변수가 어떤 구간에 있는 모든 값을 취하는 거라면 여기는 40부터 170.3까지가 될 거예요. 40부터 170.3까지가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될 텐데 그런 뭔가의 범위에 속한다라고 하면 그 범위에서 함수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뭔가의 확률적인 값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체 확률, 즉 내가 김소연이 40cm로 태어나서 170.3을 최대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나이 들면 키가 줄어들 텐데 아무튼 이 범위로 사는 인생이 나의 전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2kg 살았을 확률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fx라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확률을 이제 우리는 넓이 개념으로 정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곡선인 fx 밑에 있는 그 정의역에서 주어진 이 넓이가 얼마다? 1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이는 확률. 일단 느낌만 가지서예요. 왜 이렇게 정의되는지 조금 이따 다시 더 얘기할게요. x가 그 정의된 범위에 놓여 있을 확률. 사실 그게 이 곡선 아래 넓이인데 그게 얼마다? 확률의 합은 1이니까 1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전체 구간 말고 내가 이 사이의 어느 구간인 C부터 D까지 이런 키로 살았을 확률은 얼마일까 알고 싶다면 그 넓이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은, 즉 이때 CD는 A보다 크고 B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즉 40보다 C가 크고 C보다 D가 크고
D는 170.3보다 작은 것처럼 이 전체 범위에 CD라는 범위가 놓여 있다면 그것에 대한 확률은 마찬가지로 fx 곡선 아래에 있는 넓이로 확률을 정하겠다. 넓이로 확률을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즉 이 영역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이름 굉장히 잘 지었어요. 왜냐면 확률을 밀도 있게 연결된 뭔가의 그래프로 이렇게, 또는 연결되지, 지금은 연결돼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 이어져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함수 fx를 정의하고 그거를 확률 분포 나타낼 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은 넓이로 정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여기까지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확률 분포, 이거 보니까 여기가 그래프 높이가 높네. 그리고 여기 구간에 왠지 넓이가 넓네. 그럼 내가 2km 살았을 확률이 큰 거구나. 넓이가 넓으니까 2km 살았을 확률이 큰 거구나. 이렇게 넓이를 확률로 정의한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때 확률 밀도 함수 fx를 이용하고 그 조건이 세 가지라는 걸 알았어요.